안녕하세요. 여행혜연이에요. 여러분, 2025년 새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제가 브이로그가 아닌 이런 Q&A 영상은 처음인데요. 다들 새해 되면 새해 목표 세우잖아요. 새해 목표로 이번 연도에는 한 달 유럽 여행하기 등등 야심찬 계획을 세우는 분들을 위해 이제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2년 전 이맘때쯤이었어요. 이제 제가 40일 유럽 여행을 갔다 온 경험을 기반으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번 영상은 캐리어 협찬이 포함된 영상입니다. 끝까지 봐주실까요? 가장 궁금해할 만한 질문 10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보겠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바로 시작할게요. 2년 전 딱 이맘때쯤이었어요. 12월 말에 가서 40일 정도 다녀왔고요. 프랑스 파리칸, 스페인 바르셀로나, 이탈리아 피렌체, 로마, 베로나, 스위스 인터라켄, 독일 미네, 슈투트가르트, 체코 프라하, 벨기에 브리헤, 영국 런던 이렇게 총 8개국 12도시를 다녀왔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이제 친구의 권유였어요. 만약에 그 친구가 가자고 안 했으면 갈 생각도 못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좀 일찍 일을 시작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젊고 이쁠 20대 때 이렇게 길게 여행 가는 건 좀 어려웠어요. 시간 내기가 어려웠는데 마침 그 시기에 제가 또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고 이때 아니면 내가 언제 이렇게 길게 여행을 가보겠어 이런 마음으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요 되게 신기한 게 이제 막 가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저 그때 당시 막 투잡도 뛰어가지고 돈도 더 모으고 어떻게든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목표를 세워보세요. 그럼 그 목표를 달성하려고 어떻게든 내 자신이 바뀌고 노력하는 나 자신을 발견할 거예요. 여권, 환전, 유심, 어댑터, 비상약 이런 당연한 준비물들 말고요. 이런 건 네이버 서치, 네이버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40일 동안 이제 지내면서 이건 꼭 챙겨야겠다. 이런 실용적인 준비물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손톱깎이요. 한 달 안에 손톱깎이 무조건 찾습니다. 꼭 챙겨가세요. 두 번째, 정말 튼튼하고 안전한 캐리어. 유럽 여행 가려는 분들 캐리어 싸다고 아무거나 사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유럽이 소매치기 많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소매치기가 밖에서만 일어날 거라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호텔에서도 막 청소하는 사람, 호텔 직원이 있잖아요. 이렇게 호텔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고 튼튼한 캐리어가 필수인데요. 유럽 거리들은 캐리어 끌고 다니기에는 정말 별로거든요. 돌 같은 길들이 많아요. 실제로 이동하다가 캐리어 바퀴가 부셔져서 고생하는 사람도 봤어요. 튼튼한 캐리어가 진짜 여행의 질을 책임져요. 제가 이번에 감사하게도 정말 튼튼하고 안전한 캐리어를 지원받았어요. 와, 짝짝짝! 바로 코르빅스 28인치 그랑 캐리어. 이게 튼튼한데 가볍기도 하고 이중 잠금 장치에 안전하고 게다가 이뻐요. 캐리어를 왜 추천하냐면 첫 번째, 계속 말해왔던 거지만 정말 튼튼해요. 제가 사실 50kg가 넘거든요. 제가 안고 밟아도 막 타격 없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100% 폴리카보네이트라는 소재로 제작되었기 때문인데, 그럼 그 폴리카보네이트 소재가 뭔데? 이게 실제로 이제 항공기에도 쓰이는 소재고요. 그냥 쉽게 생각해서 외부 충격에 강한 소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바퀴는 또 우레탄 바퀴라고 해서 거치 이 돌길을 만나도 부서질 일 없고, 게다가 움직임도 부드러워서 이런 부드러운 주행감으로 캐리어 끌고 다닐 때 손목, 이 피로도도 확 줄여줘요. 무거운 짐을 갖고 도시간 이동들이 잦을 텐데 이러한 기능을 갖춘 캐리어로 무거운 짐도 가볍게 이동하고 유럽 여행의 피로도도 줄여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 안전해요. 유럽은 한순간이라도 한눈 팔면 도난당하기가 쉬워요. 심지어 정말 운 안 좋으면 캐리어 그 지퍼 부분 있잖아요. 그걸 칼로 찢어서 훔쳐가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이 코르딕스 캐리어는 이 지퍼 대신 알루미늄 프레임이 있어서 도난 방지에도 신경 썼고 TSA 이중 잠금 장치로 금고처 내 짐을 안전하게 지켜줘요. 세 번째, 수납 공간이 넉넉해요. 보부상들 손 들어보세요. 그거 바보죠? 내부 공간도 아주 넓어가지고 보부상들에게 정말 최적의 캐리어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디자인이 너무 예뻐요. 이제 공항 패션의 완성은 캐리어인 거 다들 아시죠? 게다가 유럽으로 떠난다? 뭐 예를 들어서 런던 거리에서 이 캐리어랑 같이 찍어도 감성사진 득템 가능합니다. 예쁘다는 이 말입니다. 이뻐. 게다가 이제 12년이나 무상 AS도 가능하고 튼튼하고 안전하고 이뻐 수납력도 좋아. 이런 캐리어 안 살 이유가 없죠? 여행 캐리어 뭘로 사지 고민하는 분들 코르덱스 그란 캐리어 추천합니다. 추천. 세 번째, 이제 방 슬리퍼인데요. 유럽은 방에서 신발을 신고 다녀요. 우리나라처럼 막 신발 벗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실내 슬리퍼는 필수인데요. 여기서 꿀팁은 이제 크로스 같이 이제 물 빠짐이 잘 되는 슬리퍼를 추천해요. 저는 이제 몰랐어가지고 유럽 마트에서 1,000유로 된 실내화를 사서 생활을 했는데 이게 샤워할 때도 이제 슬리퍼를 신고 가거든요. 이제 샤워하고 나면 이 1,000유로 된 거라서 슬리퍼가 젖어 있어요. 그래서 말리고 신고를 반복했는데 어쨌든 40일간 야무지게 잘 신고 이제 버리고 왔지만 이왕이면 물에 젖어도 괜찮은 슬리퍼를 추천합니다. 이게 제일 궁금한 부분일 텐데요. 제가 얼마 썼냐면요. 경비는 바로 1,2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사실 저는 유럽 여행을 이제 20, 30대 젊은 친구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럽 여행 세미 패키지로 갔었어요. 그래서 완전 자유 여행에 비해서 비교적 저렴하게 이제 다녀올 수 있었거든요. 비행기, 숙박, 여행자보험, 렌트 이 모든 게 350만 원 정도였어요. 이게 세미 패키지로 가서 가능했던 거고 비행기는 이제 경유로 갔고 숙소도 외곽 쪽에 위치해 있어서 좀 저렴했던 것 같아요. 환전은 유로 500유로 정도 했고 스위스 프랑 200프랑 이렇게 두 가지 화폐로 이제 환전을 했는데 이게 총 100만 원 정도였거든. 저는 이심을 사용했는데요. 이심은 66,190원. 식비, 교통, 생활비, 쇼핑, 뭐 명품 샀던 거 이런 것들 다 기념품들 이런 거 다 이제 저는 가서 생활했던 것들이 총 580만 원 정도? 그리고 디즈니랜드, 뭐 바티칸 이런 투어들, 뮤지컬 관람한 거, 축구 이제 관람하려고 티켓 산 거 이런 티켓 같은 비용들이 다 117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 외에 기타 비용 50만 원 정도 해가지고 총 40일 유럽 여행 경비가 총 1,200만 원 정도 사용했어요. 탑 1은 영국 런던입니다. 역시 선진국이구나를 느꼈던 곳이었어요. 도시가 깨끗하고 안전하고 이제 여유도 즐길 줄 아는 그런 나라. 탑 2 스위스입니다. 대자연의 끝판왕 스위스. 그냥 보이는 풍경이 그림 같아요. 와 진짜 예뻤어요. 현실성이 떨어지는 이 자연 풍경에서 제가 패러글라이딩을 했거든요. 패러글라이딩 한 경험을 평생 잊지 못해요. 탑 3 대망의 마지막은 이탈리아입니다. 이 중에서도 제 원픽은 이탈리아인데요. 이탈리아는 분위기도 좋고 볼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쇼핑으로도 천국이에요. 이탈리아에서 봤던 이 예술의 걸작들은 잊지 못하고요. 감동적이고 무엇보다 이 분위기 자체가 로맨틱하고 낭만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소문에는 이탈리아는 거지도 잘생겼다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제가 차은우급으로 잘생긴 존잘남을 이탈리아에서 봤어요. 저는 이제 렌트를 해가지고 자동차로 짧게는 5시간, 길게는 8시간 정도까지 운전해서 도시별 이동을 했습니다. 유럽은 이제
다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고속도로로 다 다닐 수 있고요. 유럽연합 EU인 나라들은 따로 이제 여권 검사 없이 국경을 통과했고, 아닌 국가들은 비넷이라고 통행증이 있는데 이 비넷을 차 앞유리창에 붙이거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페리를 타고 이동했는데 영국에서 한 번 여권 검사를 했어요. 첫 번째는 잔악계나 소매치기는 조심하기. 저는 롯데를 차고 다녀서 기준품은 아예 그냥 몸에 소지하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운 좋게도 소매치기는 당하지 않았지만 같이 갔던 일행 중 한 명은 주머니 속에 넣어뒀던 지갑이 없어졌어요. 주머니도 위험하고 가방 안도 위험해요. 그리고 혹시나 렌트할 생각이 있으면 자동차 안에 뭐 두고 내리면 절대 안 돼요. 차 안에 물건이 있다? 이거는 그냥 그거 나 창문 깨고 가져가겠다 이런 거라 내릴 때는 소지품 다 챙기고 내리기. 두 번째, 한 달 이상 가는 거면 특히 여자들 네일 안 하는 게 좋아요. 네일 하면 이쁘잖아요. 이제 여행 가기 전에 이쁘게 네일도 하고 꾸며서 다들 이쁜 인생사진 찍고 싶어하는 마음은 알겠는데요. 근데 장기 여행이라면 네일만은 안 하는 걸 추천해요. 친구가 이제 네일하고 이렇게 갔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손톱이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머리 감거나 이럴 때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뗄 수도 없고 타국이라서 뗄 수도 없고 뭐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결국 너무 불편해가지고 네일을 제거하려고 유럽 네일샵에 갔거든요. 친구 말이 유럽 사람들 막무가내야. 내 손톱 다 빠졌어. 우리나라 네일샵처럼 잘하지가 않아가지고 제 손톱이 다 빠지고 장난 아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세 번째, 유럽 문화 중 하나인데요. 식당 갔을 때 서기호라고 종업원 부르면 안 되고 종업원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종업원을 부르지 않고 기다리기. 이게 유럽 여행 식당 매너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루에 한 끼는 가급적 해먹기. 유럽은 물가가 만만치 않아요. 외식비가 비싼 편이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가급적 해먹는 걸 추천합니다. 뭐 여유롭다면 이건 패스. 마지막으로 유럽은 석회수물이에요. 사실 이 물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씻을 때 피부 뒤집어질까 봐 걱정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저랑 친구는 이제 지성 피부인데 유럽 갔다 와서 되게 웃긴 게 피부 좋아졌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건성 피부였던 친구는 다 뒤집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는 이 생수를 사가지고 얼굴 세수는 생수로 했어요. 어쨌든 과학적으로 뭐 증명된 패션은 아니지만 제 경험상 지성 피부들은 석회수물로 씻었더니 오히려 피부가 좋아졌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유럽 식당에서 주는 물 아무거나 마시면 정말 큰일 나요. 꼭 뚜껑이 따지 않은 그 색으로 된 것만 마셔야 돼요. 제가 처음에 뭣도 모르고 식당에서 주는 물 그냥 마셨다가 그 다음날 배탈이 크게 와가지고 토하고 열도 나고 난리 나서 여행 거기까지 갔는데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아파서 약 먹고 숙소에서 쉬었던 경험이 있어요.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물도 다 돈 주고 사 먹어야 하거든요. 그냥 뭐 병에 무슨 물을 주길래 그때는 몰랐으니까 의심을 없이 마셨죠. 근데 알고 보니까 유리병에 석회수를 담아서 준 거예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돈 주고 이거 산 거니까 아까워서 원샷 했는데 물갈이 제대로 한 거죠. 거기 여행지가 니스였는데 니스 바다도 못 보고 아파서 숙소에서만 있고 끝났습니다. 어쨌든 유리병에 담겨져 있는 물이다. 절대 마시지 마시고 새 병에 담겨져 있는 물만 드세요. 돈 아깝다고 저처럼 먹다가 배탈 크게 옵니다. 네, 있었어요. 이게 처음에는 이제 몰랐는데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인종차별이더라고요. 영국이었나? 이제 버스 정류장에서 저희들끼리 버스 타려고 기다렸는데 버스가 안 멈추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지? 우리 못 봤나? 이 생각했는데 이제 나중에 영국인들이 오니까 그 다음 버스는 멈췄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종차별이구나를 느꼈죠. 그리고 아까 제가 유럽 식당은 예의가 종업원들이 안내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했잖아요. 좀 못된 그런 종업원들은 테이블을 일부러 구석 자리에 안내를 해준다거나 뷰 안 좋고 좁은 테이블 뭐 이런 곳에 안내를 해준다거나 메뉴 주문해야 되는데 정말 늦게 오던가 이런 게 다 인종차별이더라고요. 뭐 길 가다가 니아우 이러는 사람들도 꽤 있었고요. 근데 뭐 이런 건 별 타격 없고. 어쨌든 제가 경험한 인종차별은 이 정도였고요. 그래도 친절한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제가 가봤던 곳 중에 추천해드릴 만한 곳을 알려드릴게요. 파리는 코즈 버스켓이라는 브런치 카페인데 네, 여기가 에펠탑 근처고 그리고 무엇보다 유럽에서는 찾기가 하늘에서 별 따기거든요. 여기는 얼음 동동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한국인들은 못 참잖아요. 그리고 바르셀로나는 카탈라나이라는 식당인데요. 여기 꿀대고 진짜 맛있어요. 바르셀로나에서는 꿀대고, 빠에야, 쌍그리아, 초코 추러스는 꼭 먹고 오세요. 이탈리아. 일단 이탈리아를 갔다 1일을 젤라또 필수입니다. 젤라또 집을 좀 추천해드리면 피렌체에서 먹었던 이 젤라또 집이 이탈리아 통틀어서 원픽이고요. 로마에서 먹었던 젤라또 집도 맛있었고 거기가 이제 오랜 역사를 지닌 젤라또 집인데요. 이제 우리나라에도 상륙을 했더라고요. 피렌체에서 안티코 리스토로 디 캠비 라는 티본 스테이크 집인데요. 기억에 남는 맛집 중 하나예요. 제 인생 티본 스테이크이고 피렌체에서 제대로 된 티본 스테이크를 맛보고 싶다. 여기 강추합니다. 로마 하면 뭐다? 까르보나라거든요. 로마 버전 까르보나라 맛집인데 제 입맛에는 조금 작고요. 라자냐는 근데 맛있었어요. 참고로 로마 티라미슈도 유명하니 꼭 먹고 오세요. 스위스에서는 물가가 너무 비싸가지고 외식은 못하고 다 해먹었고요. 독일하면 뭐다? 맥주랑 슈바이나스. 이제 위넨에 있을 때 호프 브로이 하우스라는 곳인데요. 특히 여기는 맥주 러버들이면 꼭 가보세요. 진짜 라들러라고 제 인생 맥주였거든요. 정말 부드럽고 묵넘김이 깔끔하고 역전하는 맥주랑 차원이 달라요. 이제 체코 프라하성 스타버스 꼭 가보시고요. 경치가 좋았고 굴뚝빵 꼭 먹어보시고 캄파파르크라는 이제 미슐랭 레스토랑이거든요. 미슐랭 맛집이라서 가격은 좀 있는 편이었는데 이 까르교뷰의 로맨틱하고 이제 낭만적인 레스토랑이에요. 실제로 김수로가 여기서 프로포즈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처음으로 3대 진미를 먹어봤고 유럽까지 갔는데 한 번쯤은 가보는 걸 추천합니다. 벨기에 갔으면 감자튀김 초콜릿, 벨기에 초콜릿 유명하죠? 홍합, 이 세 개는 꼭 먹어보고 하우스 와플이라는 가게에서 와플을 먹었는데 벨기에가 와플을 정말 잘하더라고요. 잊지 못할 와플이었어요. 정말 맛있었고 마지막으로 영국, 첫 번째가 샤보이라는 고든 램지의 미슐랭 1스타 레스토랑이에요. 여기서 먹어봐야 하는 건 당연히 비프 웰링턴. 가격은 있는 편이었지만 영국은 이제 고든 램지의 나라잖아요. 영국까지 왔는데 영국에서 고든 램지 음식은 한 먹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두 번째, 어니스트 버거. 영국 3대 버거 맛집 중 하나래요. 역시나 맛도 딜리셔스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에 있는 버거 앤 랍스터. 이곳은 정말 영국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맛집이었어요. 랍스타가 너무너무 맛있었고요. 진짜 한국 와서도 생각나는 맛집입니다. 여기 때문에 영국 음식 정말 맛있다라고 생각을 한 곳이었어요. 진짜 여기는 강추, 완전 강추.